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의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는 불필요하다며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박 수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 통일부는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은 점차 흐려지다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예년보다 3, 4도가량 떨어지면서 꽃샘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특수 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 관리본부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오늘 새벽 0시 20분에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은 압수수색이나 구인 같은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없어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이후 1년 뒤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면서 5년 만에 재수사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자신이 오늘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어제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하고 선박 95척의 불법 환적주의보를 갱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추가 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협상 중단 검토를 언급한 후 8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대규모 추가 제재가 더해질 것이라고 미 재무부 발표가 오늘 이루어졌다.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고 썼습니다. 트위터 내용을 보면 오늘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 발표가 있었는데 철회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오늘 발표한 대북 제재는 없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하고 선박 95척에 불법 환적 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유지 차원일 뿐 제재 강화는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대북 추가 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재무부가 별도 대북 추가 제재를 준비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 재무부는 오늘 이란 핵과 관련해 개인 14명, 기관 17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기자회견에서도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어제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 발표가 나오면서 대북 압박이 거세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개성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한 북한 조치가 이런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하면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명령이 정확히 어떤 제재를 그만두라는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핵심은 추가 제재.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대규모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북 압박 수위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일단 해석됩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 발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첫 반응이 추가 제재하지 말라는 긍정 메시지란 점도 눈에 띕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명령이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미국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기관과 개인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대 압박 작전의 하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같은 날 나온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명령은 그래서 이란 제재와 비교됩니다. 강대 강으로 치달을 것 같던 북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트윗 하나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만 미국이 스스로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일 뿐 현재 대북 제재엔 변한 게 없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미국의 선의로 받아들일지 변한 게 없다며 태도를 고수할지는 그래서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전격 철수했습니다. 북측은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만 밝혔는데 미국 대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간 첫 24시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북측이 어제 오전 9시쯤 돌연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북측 인원 전원을 철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우리 측 관계자는 북측 인원들이 떠나며 웃는 얼굴로 다시 보자고 했다고 철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단 우리 측의 사무소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북측에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또 연락사무소 취지에 맞게 우리 측 인원은 사무소에 계속 상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제재 틀을 준수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겨냥해 미국의 압력에 비위를 맞추는 비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가 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은 우리 정부를 압박해 제재 완화의 방법을 찾거나 미국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3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 그 대상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가장 주요한 혐의는 직권남용.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단을 만든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사퇴를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임면권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내라고 하신 거예요.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사표를 내시도록 한 것 같은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산하기관들의 공정한 채용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정 인사들을 임원으로 앉히는 채용 비리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하는 대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KBS 뉴스 한윤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투약 장소로 지목된 병원에 대해서 이틀간 방문 조사를 벌였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이 법원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 경찰은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병원 건물에서 경찰관들이 나옵니다. 이틀째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원장 안에 있나요? 없어요. 원장 안 하고. 양력 반칙 때 확보하셨나요? 병원 측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영장 없이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 요구가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상 병원 측이 보건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15일 업무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틀째 조사를 시도한 보건당국은 병원 측의 자료 제출 거부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발부해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 경찰서에 영장이 안 나와가지고 영장 나와도 간단한 건데. 경찰은 이부진 사장의 의혹을 규명하려면 병원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의혹을 제기한 간호조무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뉴스타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제보 내용이 실제 접수됐는지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가 범행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내용을 지운 뒤에 경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정준영 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3대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의사되고 있는 현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중 한 대는 안에 담긴 내용을 모두 지우는 초기화를 해서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 씨가 낸 휴대전화 한 대가 공장에서 출고됐을 당시로 초기화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범행 증거가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씨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이유와 시점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제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씨는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가수 최종훈 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취재 결과 최 씨가 2차례나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됐고 이런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금품을 건네려 했는데 이 같은 범죄 혐의는 모두 공소장에서는 누락돼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2월 가수 최종훈 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 씨는 지인들과 대화방에서 당시 상황을 전하며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덕분에 조용히 처리됐다고 자랑합니다.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으로부터 생일 축하 전화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대화방에 있던 최 씨의 지인은 경찰관을 마치 자기들 편으로 만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수갑도 차고 경찰 앞에서 도망도 가보고라며 최 씨가 도주하다 잡힌 정황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KBS 취재 결과 최 씨는 음주 단속 당시 2차례나 도주하다가 결국 체포돼 수갑을 차게 되자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최 씨에게는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와 금품 공여 의사표시 혐의가 추가돼야 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재질이 안 좋고 제가 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형사 입건해서 같이
병합해서 기소해야 되는 거니까. 당시 최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만 25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됐어야 할 혐의가 누락된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종훈 씨도 경찰 조사에서 유 대표에게 부탁해 사건 보도를 무마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씨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경을 재소환해 최 씨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지속적인 정부 단속에도 이런 불법 행위는 왜 끊이질 않는 걸까요? 한 휴대전화 판매점주가 양심 고백을 했는데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동통신 3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직접 지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가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몇 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털어놓습니다. 방통에서 가진금 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똑같은 굴레바퀴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동네에 있는 상권들에서는 이걸 안 하면 이제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불법 보조금 출처를 물었습니다. KT, LG, SK 막 이런 형식의 사업자들을 통신사 본사를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45만 원을 줘요. 3사가 다 똑같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통신사들이 특수 조직을 통해 직접 전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접수부터 며칠까지는 뭐 얼마입니다. 세팅 정책입니다. 해가지고 정책이 따로 나와요. 구두로 하는 것도 있고 카톡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다 대리점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보여준 문자에는 번호 이동 조건으로 46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이 묶여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가격까지 정하는 겁니다. 단말기 시장과 통신 서비스 시장을 분리하는 자급제라든가 완전 자급제가 실시를 돼서 그 고객이나 소비자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그러한 통신 서비스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으로. 통신사들로부터 나오는 불법 보조금, 그 여력을 어떻게 전체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할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이번 주말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0.4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8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 다시 서울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차차 하늘이 흐려지면서 낮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산간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1에서 5cm, 그 밖에 산간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적설 예상되고 다른 지역들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한 만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1.2도 등으로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안동이 8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부분 벚꽃이 개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볼리비아를 힘겹게 이겼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청용 선수의 극적인 헤딩 결승골이 팀을 살렸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을 지동원과 함께 최전방에 배치하는 4-4-2 포메이션을 실험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42분 공을 뺏어낸 뒤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는데 골문을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벤투호 출범 이후 8경기째 무득점에 그친 손흥민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순간 이청용이 거침없이 날아올라 헤딩골을 터뜨립니다. 이청용은 홍철의 크로스를 결승골로 연결하며 여전히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A매치 9호 골을 터뜨린 이청용은 벤투 감독에게 짜릿한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아시안컵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장 가득 채워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표팀이 좀 젊은 팀이 된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만에 대표팀 복귀전을 치른 권창훈도 활발한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며 핵심 멤버임을 입증했습니다. 기성용과 구자철이 은퇴한 이후 세대 교체의 바통을 이어받은 황인범과 주세종도 합격점을 받을 만했습니다.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합류해 기대를 보았던 이강인은 끝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이청용의 부활골로 간신히 승리를 챙긴 대표팀은 오는 26일 콜롬비아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송지성입니다. 2019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SK와 두산, 키움의 3강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막강한 전력을 갖췄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SK를 올해도 우승 후보로 꼽는 이유는 선발진의 힘에 있습니다. 시범 경기 팀 평균 자책점 1위, 방패는 여전하고 대포 군단도 건재합니다. 다만 지난 시즌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62명 중 타율 꼴찌를 기록한 최정의 부활이 과제입니다. 과거의 홈런 공장장 최정이 살아나야 전체 타선에 힘이 실립니다. 작년에 제가 타격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 올해는 좀 타격을 중점적으로 일단 컨택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수 양의지가 떠났지만 지난해 정규리그 1위 두산은 여전히 우승 후보입니다. 박세혁이 양의지의 공백을 메워주고 말썽이었던 외국인 타자 자리에서 페르난데스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촘촘한 공격 라인이 구성됩니다. 그러나 5선발로 낙점된 유희관의 활약과 2군행을 통보받은 장원준의 부활 여부가 불확실한 지점입니다. 일단은 뭐 작년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올 시즌 뭐 저 또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좀 열심히 운동을 많이 했고요. 또 저만 잘하면 두산이 꼭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젊음과 패기를 내세운 키움은 이탈 전력의 복귀로 더 강해졌습니다. 강속구 투수 조상우의 복귀가 불펜진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다면 우승에 도전할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보근형도 팀에 남았고 그리고 또 조상우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두산, 키움이 3강을 형성한 가운데 중위권에선 삼성과 LG 등이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장단기 금리 역시 일제히 가라앉아서 침체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겼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450포인트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급락했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지표 악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독일 등 유로존 국가의 제조업 분야 경기 동향 지수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활동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에서 발을 떼는 등 정책 방향을 바꾼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The Fed is potentially setting us up for a rate cut as their next move, not a rate hike, which suggests that the global economy is maybe in worse shape than they're letting on. 지구촌 국채금리의 흐름에서도 적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자금을 오래 빌려 쓰는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경기 후퇴의 전조로 여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형 조선사들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중형 조선사인 한진중공업도 갖가지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습니다. 갑질을 숨기기 위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서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선박 블록을 쌓아 올리는 일을 했던 한 하청업체. 첫 작업의 견적은 3억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다 2억 6천여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지금 손해본 거는 다음 계약에서 덜 보게 해주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음 계약할 때는 그거보다 또 금액을 더 깎는 상황이 생기고요.
공사 전에 체결돼야 할 계약이 공사를 시작하고 2달 뒤에야 이뤄진 겁니다. 게다가 한진중공업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번엔 계약 날짜를 조작했습니다. 날짜를 왜 다 지웠어요? 선시공 이런 것들. 선시공 후계약이라서. 또 하자 보수 명목으로 떼간 보증금을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압박용으로 악용했습니다. 공사 대금을 깎아놓고 하청업체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갑질을 숨기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잡아놓는 볼모의 돈이었어요. 그 돈이 하자 보증금이. 한진중공업은 당초 계약보다 복잡한 일을 시키고도 대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공정의 70%나 일을 시키고도 30%에 해당하는 대금만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70% 받고 가사는 30%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사는 대금 30%만 받고 40%를 못 받은 거지. 이 업체를 포함해 적어도 4개 업체가 한진중공업에서 최소 30억 원을 받지 못해 폐업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취재진은 한진중공업 측에 수차례 반론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복합 쇼핑몰도 대형 마트처럼 의무 휴업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쇼핑몰 매장 대부분은 대기업 직영이 아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것이어서 의무 휴업이 대기업 규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합 쇼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형국 씨. 의무 휴업하는 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 3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휴무를 한 달에 2번을 하면 저희들은 현재 종업원을 전부 다 내보내야 되죠. 신세계와 롯데, 현대가 운영 중인 전국 12곳의 복합 쇼핑몰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매장 4,200여 곳 중에 대기업 직영점은 13%뿐 중소기업 직영점은 23%입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개인이 위탁받거나 순수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매장이었습니다.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무 휴업이 자영업자들을 살리긴커녕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 규제한 것이 또 다른 어려운 영세상해 쪽으로 가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하지만 복합 쇼핑몰 규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쇼핑몰 외곽의 매장들은 자본력이 더 열악한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역 상권이 전체가 복합 쇼핑몰 외에 다 몰락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상당히 소비자들한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휴업이 주변 영세 상권의 매출 증가로 실제 이어지는지 철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나라 밖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초 이달 29일이었던 브렉시트 시점이 연장됐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달이나 5월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혼돈이 계속되는 가운데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은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통해 투트랙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만일 영국 하원이 다음 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면 브렉시트는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연기됩니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영국은 2가지 선택에 직면합니다. 유럽의회 선거에 불참하고 4월 12일에 노딜 상태로 EU를 떠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해야 합니다. But in the end, it now requires Westminster, Theresa May, to decide something. So Parliament is now being effectively told by the EU how to do things. 분수령이 될 하원 승인 투표는 그러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이 똑같은 합의안으로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투표가 이뤄진다 해도 보수당 강경파와 민주연합당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질지도 의문입니다. 합의 탈퇴부터 노딜 브렉시트, 장기 연장 또는 브렉시트 취소까지 여전히 모든 가능성이 살아있는 셈입니다. 영국 의회 사이트의 브렉시트 취소 청원에는 서명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The uncertainty is affecting the business full stop. There's no confidence, no one's spending any money. We're not happy bunnies, basically.
혼란이 계속되면서 메이 총리에 대한 사퇴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수당 평의원 모임과 강경파 의원, 원내 총무단까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처리 방식을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메이 총리의 입지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탱크 주변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유독 화학물질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TNT 2톤이 터진 곳과 맞먹는 큰 폭발이 일어났고 일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중국 장쑤성 옌청시 화학공단에서 발생한 이 폭발 사고로 희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최소 47명이 숨지고 약 640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내년 대선 경쟁 상대로 누구를 꼽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쟁쟁한 경력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아닌 40대의 베토 오루어크 전 연방 하원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오루어크는 대선 도전 선언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약 70억 원의 후원금이 모으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부 노란조끼 시위대가 상점과 음식점 등을 방화하고 약탈하기도 합니다. 노란조끼 시위가 강경으로 잦았자 프랑스 정부가 파리 샹젤리제 거리 등 주요 대도시 중심지에서 노란조끼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금지 지역은 샹젤리제 거리는 물론이고 개선문 주변의 에뚜알 광장, 엘리제 궁과 국회의사당 주변,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크롱 대통령과 회동하는 남부 휴양도시 니스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건 통상적인 지열발전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압으로 물을 주입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 돈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뽑아내는 증기량이 많을수록 시추업체가 돈을 더 받도록 계약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열발전소 원리는 이렇습니다. 땅속을 깊이 파고 강한 압력으로 물을 쏴 암석 사이에 물이 고이도록 저류층을 만듭니다. 여기서 지열을 받아 뜨거워진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류층에서 증기를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가 생산성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포항 지열발전소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 시추업체가 뽑아낸 증기는 초당 8리터 정도, 목표한 60리터의 13%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시추업체는 일반 지열발전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압력으로 물을 밀어넣습니다. 인공저류층이 거의 만들어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강한 압력으로 넣어서 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업체의 무리한 시추는 돈 문제와 직결돼 있었습니다. 주관사 넥스지오의 감사 보고서, 뽑아내는 증기량이 초당 60리터 이상일 경우 중국 시추업체가 받는 돈은 400억 원, 증기량이 적을수록 받는 돈도 줄어듭니다. 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던 개발주관사 넥스지오도 2017년 안에 초당 60리터 이상 증기를 뽑아내면 외부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규모 5.4 지진이 나기 6개월 전 규모 3.1 지진이 일어났지만 넥스지오도 중국 시추업체도 결국 돈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압력과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높은 압력의 물을 주입한 것과 함께 땅속에 남은 물도 단층에 영향을 줘 지진 위험을 높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동해안의 60년 수건인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이 감시장비 도입 지연과 지자체 예산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철책 철거를 국가 직접 사업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정면구 기자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철책 길이는 183km, 2006년 이후 지금까지 64.7km가 철거됐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2단계 사업 구간인 27.3km가 추가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동해안 지자체와 정부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철책 철거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체 감시 장비를 사기 위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복잡한 방산물자 구입 절차도 문제였습니다. 또 군부대 협의도 장기화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3단계 철거는 국가가 추진하도록 대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39개소 38.85km는 국가 직접 추진 사업으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철책 철거 비용 가운데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예산 심의 과정에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중점 설명할 방침입니다. 국토 방위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요. 이것을 철거하는 것도 당연히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타당하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압박을 해나가겠습니다. 철책을 좀 더 빨리 철거하고 지자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지난 2월부터 군장병 평일 외출이 허용되면서 부대 인근 상권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외출 장병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지자체들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시행 한 달째 상권 표정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늦은 오후, 경기도 양주시 한 군부대 인근 시가지입니다. 거리마다 외출 장병들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PC방은 오후 6시가 넘자 병사들로 금세 자리가 꽉 찹니다. 미수 지역이 넓어지면서 좀 침체되어 있던 군부대 지역이 이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또 동네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근처 음식점에서도 장병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도 외출 허용 전 대비 20% 정도 늘었습니다. 평일 외출 허용 이후 하루 평균 200여 명의 병사들이 이곳 인근 상권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격주를 쉬었는데 2월 1일부터 군 외출 허용되고 나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군 장병 할인업소를 모집해 이용료 할인과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군 장병을 우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도 군 장병을 위해 버스 노선 신설과 운행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장병들은 1회 외출 시 평균 3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PC방과 음식점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 논란과 부족한 문화시설 등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대 근처에 PC방 말고 지역이 문화생활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화관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것들.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 장병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 책정과 양질의 문화 서비스 제공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수술 후에는 평소 자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쪼그려 앉으면 인공관절이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넓적다리뼈가 부러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80대 어르신입니다. 평소 인공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자세를 피한 덕분인지 12년째 큰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쭈그리면 안 되고 그냥 침대에 앉아야 되고 자는 것도 이래 앉는 것도 뒤로 엉덩이 침대에다 대고 이래 앉아야 되고.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인공관절 수술 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다리를 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선 관절이 빠지는 탈구가 생기는 겁니다. 인공 엉덩관절이 볼과 소켓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의 3%에서 탈구가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구부린다든지 쪼그린다든지 그런 자세는 관절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탈구가 굉장히 초기에 합병증 중에서 심각한 합병증이고 때로는 그 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금속 인공관절의 경우 자주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사람은 중금속인 코발트 농도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을 과도하게 굽히면 금속면이 닳아 중금속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중금속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은 무리한 자세를 피하고 다리 근력을 기르기 위해 자주 걷는 게 좋습니다. 한 해 2만 3천여 명이 인공 엉덩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300여 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브라질 광산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약 2달이 됐습니다. 사고 뒤에 강이 온통 중금속 폐기물에 오염되면서 10만 가구가 식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가 세계 물의 날이었는데
재난이 부른 오염의 상처는 다시 한번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합니다. 35개 도시를 감싸 안으며 500여 킬로미터를 흘러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파라오페바강. 강물은 온통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2달 전 광산댐이 붕괴되면서 중금속 폐기물이 진흙과 함께 마을과 강을 덮친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온 인디오 원주민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Então nós não vamos consumir mais nada desse rio, nem sequer tocar nele, né? Porque mesmo que ele esteja limpo depois, nós não temos coragem de chegar mais próximo. 지하수도 오염되면서 강유역 10만 가구 주민들은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물론 농업 용수로도 지하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중금속 오염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강 300여 킬로미터 22개 지점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물고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경계와 간 등에 영향을 끼치는 구리가 허용치의 600배에 달하는 등 강 전체가 중금속에 오염됐습니다. A natureza ela resiste, apesar de todos os impactos ambientais. O rio ele vai ter o seu tempo para se recuperar. 사고댐에서 100km 떨어진 마리아나 광산에서도 4년 전 폐기물을 저장한 댐이 무너져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600km의 강이 아직도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부르마징이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이번 주말 봄을 시샘하는 추위 때문에 지난주보다 나들이 차들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으로 눈비 예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미리 타이어나 와이퍼 점검을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곽 방향은 오전 11시와 정오사이 지나기가 가장 답답하겠고요.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포까지는 최대 4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이나 서평택 분기점에서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정체 구간 많지는 않습니다. 용인 소재 놀이공원에서는 튤립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50번 고속도로 용인 부근 강릉 쪽 3km 구간 막히고요. 신갈 분기점과 여주 분기점 사이로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 중인데요. 1번 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 차로제 한남과 신탄진 사이로 시행 중입니다. 시구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교통량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곳곳으로 마련되어 있는 휴게소와 졸음쉼터 잘 활용하면서 졸음운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행보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됐던 추가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밝히면서 2015년 이후 유지되던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좁혀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로 동결하고 연준 보유자산 규모 축소도 5월부터 점차 감축해 양적 긴축을 조기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추는 대신 실업률 전망치는 3.5%에서 3.7%로 높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둔화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최근 마찰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지만 긍정과 부정적 전망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는 극심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잘 나가던 수출 업종이 모두 부진합니다. 대형 조선사 수주 물량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지만 중소조선사 도크는 텅 비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여파 등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시간제 일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워 고용사정은 최악입니다. 부동산과 건설 경기도 바닥인 가운데 가계부채 위기도 걱정입니다.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기보다는 경제 살릴 대책이 시급합니다.
매주 일에 현장을 찾아 나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다급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도 현장을 찾아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투자 살리기가 시급합니다. 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는 미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투자를 입증시키는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의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는 불필요하다며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박 수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 통일부는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0.4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주말 내내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도 영상 8도에 머물러 종일 쌀쌀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다시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차차 하늘이 흐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강수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산간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1에서 5cm, 그 밖의 산간 지역과 내륙은 1cm 안팎의 적설 예상되고요. 다른 내륙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구름이 다수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청주가 8도, 전주 9도, 대구 11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